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6급 적중 특강을 함께할 파고다 최지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2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요.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어떤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오늘의 적중 특강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달 시험 난이도부터 살펴볼까요? 지난달 시험은 새해 첫 시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다르게 어떤 부분이 좀 형식이 달라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작년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난이도는 더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듣기가 가장 어렵고 독해와 쓰기가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띄었었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확실히 듣기는 난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해와 쓰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많이 볼 수 있었던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였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중상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번 2월 시험을 대비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특강에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듣기 같은 경우는 정답 언급과 관련된 표현들을 정리해 볼 거고요. 이에 따른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독해는 1부분, 4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 듣기와 독해는 저 최지은 선생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는 이따가 신보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먼저 듣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듣기 영역 시작해 보겠습니다. 듣기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언급이 되었을 때 보통 정답이 뒤에 같이 나오더라 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不是 A, 而是B 구문.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 A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오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B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석 자체가 A가 아니라 B다 라는 해석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不是 A, 而是 B는 오답과 정답이 같이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可见, 뭐뭐를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综上所述, 종합하여 말하자면 이 두 가지 포인트들은요. 거의 결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끝에서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두 표현이 언급이 되었을 때는 뒷부분에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능하다, 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善于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善于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능한지 뒷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악기 연주에 능하다 하면은 포인트는 뒤에 있는 악기 연주가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격려하다, 장려하다라는 의미의 고리, 그다음에 재창하다, 창도하다라는 창다오, 마지막으로 강조하다, 지향띠어 이런 표현들이 언급이 되었을 때 뒤에서 정답이 많이 출제가 되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과 더불어서 저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A, B, C, D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A, B, C, D의 앞머리만 봐도요. 두 가지의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A번과 D번에 보시면 荀子, 순자라는 중국의 사상가가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B번과 C번에는 劝学, 권학이라는 책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한번 음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A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A번, 荀子认为 순자가 생각하길 人的品德, 사람의 인품은 是自然形成的,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가 있다면 인품, 자연적으로 형성되다. 이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A번이 荀子로 시작이 되고 있으니 저희 잠깐 D번에 있는 荀子로 시작하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까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 뒤에서 정답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창하다라는 의미의 창다오 뒷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不断求知, 부단히 지식을 탐구하기를 재창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중요 포인트는 不断求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A번과 D번을 봤으니 이번에는 B번과 C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B번은 취엔슈에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구문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A, B, N, C에 라고 써주시면 A가 지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중간 자리에 주체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지필하게 되었는지 이 중간 자리를 봤더니 荀子的弟子 순자의 제자가 지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여우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요. 뒤에 있는 주체에다가 우리가 좀 집중을 기울여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주체, 제자가 지필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C번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长达2万字 2만 자에 달한다 까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내용들을 집중을 해보면서 이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을지 스크립트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립트를 보시면요. 荀子认为 순자가 생각하길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어서 人的知识,智慧,品德等因素 라고 되어 있네요. 사람의 지식, 지혜, 인품 등의 요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고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것은 핀드어라는 단어, 이게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요. 并不是自然形成的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원을 듣다가 自然形成이란 말을 듣고 A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셨다면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不是 A, 而是 B 구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이거 무슨 의미였었습니까?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이었거든요. 不是 뒷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A번 소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而是 뒷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而是 뒷부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靠后天的学习 나중에 공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었을 때 而是 뒷부분에 있는 표현들이 A, B, C, D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보니까 아직은 정답을 체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뒷부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문장을 봤더니 撰写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撰写란 단어가 어떤 문장 이런 것들을 쓰다 짓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撰写라는 표현은 B번에 있는 编写랑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누가 이 책을 지었나 하고 봤더니 그가 지었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지은 주체는 순자라는 사람이지 순자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B번 소거 쳐주시고 그 뒷부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까 强调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鼓励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그 뒤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强调 강조했어요. 무엇을? 学习的重要性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人是教育和环境的产物 사람은 교육과 환경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并鼓励 이 뒷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격려 장려했느냐? 人们不断求知 사람들이 부단히 지식을 탐구하기를 격려 장려했다. 이걸 보고요. 우리는 정답이 不断求知이 똑같이 겹쳐있는 네 번째 D번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주 정답이 나오는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포인트들 잘 기억하셔서 시험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듣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저희 한번 독해로 넘어가 볼까요? 네, 독해는 1부분 먼저 보도록 할 건데 1부분은 A, B, C, D 4개 보기들 중에서 틀린 문장 하나를 골라주시는 부분이죠. 근데 저희는 오늘은 이 한 문장이 맞았나 틀렸나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희 주어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어로는요, 山海关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산의 관은 市입니다. 明长城的重要关隘 명나라 만리장성의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라고 해서 주어수로 목적어가 다 잘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 여기까지는 딱히 틀린 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요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사실 우리는 있다라는 여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여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있다라고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여우를 사전에 검색해 보면은요. 원래부터 있다, 평소에 갖고 있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약간 우리들은 아니 있으면 있는 거지 평소에 갖고 있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여우 같은 경우는 자주 쓰이는 짝꿍 표현이 있습니다. 수여우는 보통 명성, 명예 이런 표현들을 같이 갖고 와서요. 옛날부터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특화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수여우를 공부할 때 자주 쓰이는 술목 구조를 같이 염두에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위라는 표현 밑에다가 달아왔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명성, 명예란 뜻이에요. 수여우 매위 이렇게 써주시면 명성이 있다, 명예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그냥 여우를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수여우라는 표현은 명성, 명예와 특화적으로 같이 써주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유 명사를 써서 뭐뭐라는 명성이 있다 라고 쓰고 싶으실 때는요. 그 고유명사를 요 중간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잠깐 여기 있는 표현 한번 볼까요? 수여우 뒤에 목적으로 메이위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뒤에 메이위가 없는 상태로 고유명사로 말이 끝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쓰시게 되면요. 여기까지 말을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문장을 제대로 된 문장으로 고쳐주시려면요. 뒤에다가 the may위라는 표현을 같이 갖고 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하 제1관이라는 명성이 있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외워주세요. 수여우 매위, 명성이 있다라는 표현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는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맨 앞부분을 봤더니 从前, 이전에 这里, 이곳은 只是 단지 뭐뭐였습니다. 이거 小渔村 하나의 조그만한 어촌이었었습니다. 요 앞절은 주어, 수어, 목적어 다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뒷부분에다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뒷부분에 일단 어휘부터 하나하나 찍어보도록 할게요. 단, 그렇지만 로진이란 표현은 오늘날이란 뜻이고요. 被称为 뭐뭐라고 불렸습니다. 중국의 샤웨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샤웨이라는 표현은 하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까 봤었던 매위, 명성, 명예까지. 우리가 단어들을 하나씩 봤는데요. 딱 봤었을 때는 크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被称为라는 표현인데요.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들어보자면 被称为는 뭐뭐라고 불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고유명사랑 같이 쓰여야 되는 것이고 被称为를 써주시게 되었을 때는 고유명사로 말이 끝이 나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보실게요. 고유명사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the may위가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the may위를 쓰려면 어떻게 써줘야 된다라고 했었습니까? 수여우 매위, 어떤 명성이 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뭐라고 불리다라는 표현에 被称为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녀는 여신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어떤 여신이라는 고유명사로 말이 끝이 나줘야 되는데 무슨 명성이라고 불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명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유명사라고 불린다. 이렇게 써줘야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被称为랑 매위가 두 개를 동시에 쓰게 되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특히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고쳐줘야 되느냐? 만약에 被称为를 살리고 싶다면 큰 따옴표로 말이 끝이 나줘야 되는 겁니다.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써주시던지 나는 만약에 매위를 살리고 싶다 하게 되었을 때는요. 被称为 대신에 수여우 매위 요 술목 구조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석적으로 두 개 별반 다를 바가 없기는 하지만 위 해석은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린다 라는 해석이었고요. 밑에는 중국의 하와이라는 명성이 있다 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被称为랑 매위는 같이 혼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포인트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장을 보시면 앞에서 在说话的过程中 말을 하는 과정 중에 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컴마 뒤에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人们, 사람들은 常常会 여러분 常常会 뒤에 붙어있는 이 표현이 뭔지 저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 모르셨던 분들은 밑에 있는 단어 참고해 주세요. 肢体语言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바디랭귀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常常 부사고요. 회의는 조동사예요. 어떻게 常常과 회의 뒤에 동사나 형용사 같은 수로가 쓰여야 되는 거지 명사가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법적으로 회의 뒤에 명사가 오면 안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문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이 되려면 요 사이에 수로가 들어가 줘야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 이 표현과 같이 어울리는 수로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여기 중간에 있는 라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라이는 뭐라고 해석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라이는 오다라는 뜻이지만 두 개의 수로 사이에 라이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번 여기 밑에 있는 쉬운 예시로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용한유라는 표현이 술목 구조죠. 중국어를 사용하다. 그리고 뒤에 있는 上课 수업을 하다 라는 표현도 술목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라이가 껴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수로 사이에 라이가 껴있게 되었을 때는 앞에서 뒤를 수식해주는 뭐뭐해서 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요. 肢体语言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로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용하다라는 使用을 넣어봤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말고 그냥 간단하게 용만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수로를 넣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호의 뒤에 명사가 바로 오면 안 되지라는 이 포인트를 캐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독해 1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독해 4부분 보도록 할게요. 독해 4부분은 작문 독해죠. 작문 독해는 웬만해서는 해석을 잘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어려운 건 해석을 제대로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인데요. 그런 유형을 우리는 보통 성어, 관용어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성어, 관용어 유형은 그런 해당 표현을 알지 못하면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나 높은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시험장 가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살펴볼까요? 네, 여기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에 赚足了人们的眼球 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眼球 라는 표현은 눈길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동사를 한번 봅시다. 赚 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보통 돈 벌다 할 때 이 단어 많이 배우죠. 돈을 벌다, 赚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벌다라는 표현 뒤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요 주어자는 좋기, 충분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직역을 해보자면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벌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관용어 중에 눈길을 사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사람들의 눈길은 돈 벌고 사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눈길을 사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길을 충분히 벌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질문에 맞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무엇이냐면 受到了 받았다, 极大的关注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표현 말고 다른 대체 표현을 찾게 된다면 引起关注 관심을 끌다. 이런 표현으로도 또 바뀌어져서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용어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마지막 문단에서 밑줄 그어진 지하위 후시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하위 후시어라는 단어가 일단 무슨 의미냐면 여기 제가 밑에다가 달아놨습니다. 집집마다 다 알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밑줄 쫙 그어놓고 이거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해서 물어보면요. 솔직히 본문에서 우리가 이 표현 앞뒤를 읽는다고 할지라도 이 표현 자체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많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표현 자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표현과 비슷한 의미로 众所周知이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한 글자씩 볼게요. 여기 있는 中자는 대중 할 때 중자예요. 한자만 봐도 사람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글자 쪼라는 표현은 우리가 한 주, 두 주 할 때 주로도 알고 있지만 두루두루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쯔자는 쯔다오 할 때 쯔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안다라는 개념이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수어는 한자로 바소자, 뭐뭐 하는 바라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알고 있는 바이다 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원래 지하지하호호라는 표현이 가가호호, 집집마다 라는 뜻이거든요. 가가호호, 집집마다 다 알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문단의 밑줄 그은 不明白原因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말 자체는 꽤 간단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지만 A, B, C, D에 들어가 있는 선택지는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해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不得其解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지혜라는 표현은 해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해결, 해답 할 때 그 해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不得 얻지 못한다. 그 해답을 얻지 못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不得其解를 6글자로도 늘려서 쓸 수가 있어요. 百思不得其解라는 표현이 또 있는데 해석을 해보자면 100번 생각해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문은 이렇게 평범하게 나와도 A, B, C, D에 들어가 있는 말들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듣기와 독해는 저 최진 선생님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 쓰기는 신보쌤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同学们，大家好，我是邢博老师。那么今天写作部分给大家准备了什么内容呢？首先，我们来看一下1月份考试出现了什么样的题。1月份的写作考试部分呢，出现了一个人物故事。人物故事的主人公叫周彪。周彪这个名字比较简单，所以同学们记起来的话呢，应该没有什么难度。但是呢，后面的这个人，他是一个照片修复师。这个的话呢，可能会有点难度啊，很多同学不知道照片修复师是做什么的。但是呢，단어를 쪼개서 보면은修复师 따로따로 기억하시면 별 어려움이 없고, 但是呢，这个人的职业照片修复师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然后呢，这个人这篇故事中的핵심 내용是什么呢？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就是이 사람이通过修复老照片, 오래된 사진을 복원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让客户的记忆重现光彩, 그 상대방, 고객의 어떤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所以呢，主要讲的是这样的一个故事。难易度的话呢，其实倒是不是特别的难，但是呢，问题是同学们呢，最近经常出现在考试中经常出现的这个人物故事呢，主要有这样的一个趋向，就是어떤 큰 줄거리가 없고 다 차근차근 이야기들로 구성을 했어요. 所以呢，很多同学在写的时候不知道应该写什么呀? 이런 유형의 지문을 만나면은 뭘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인물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 이런 것부터 파악하셔야 되고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또 꼭 써야 하는 거는 주인공의 직업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예를 들어 이번에는 周标가 照片修复师잖아요, 对吧? 然后두 번째는 主人公的 성장 배경,成长背景도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成长 背景는 이제 보통 지문의 시작 부분이 나와요. 다음에는 이제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는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主要的工作内容 동시에는 조금씩 쓰셔야 되고, 然后 다음에는 만약에 지문 중에 이제 주인공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또는 주인공한테는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업무 환경가 있는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씩 쓰는 게 좋고 所以呢遇到的困难还有他在工作环境中的一些难题大家写一下比较好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보시면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 나와요. 就是주인공이 혼자 말하는 就是主人公的感慨 그런 부분도 여러분 꼭 쓰셔야 되고 那么今天我们主要来看一下这两个 成长背景的话呢 어떨 때는 되게 복잡한 어릴 때는 이랬다 다음에는 이랬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성장 배경이 나왔는데 但是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핵심 내용 뽑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랑 여러분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공조 내용과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 주요 공조 내용에서도 되게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부터 써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好，我们来看一下第一个呢在这个人物的成长背景中同学们要主要写什么呢我们主要来写一下他为什么选择了现在的这份职业也就是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포인트 두고 쓰셔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보시면 周标이라는 사람이 这里呢提前跟同学们说一下他是一个照片修复师对吧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문단 이 사람이 성장하는 배경에서 봤을 때는 同学们 사진, 照片有关的内容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好 우리가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거예요. 首先呢当年周标和父母离开了老家辗转在多地生活 되게 여러 군데에 전전했다. 然后呢他们在工地 공사장에서도 일했고 然后呢在街边还开过这种小商品店 가게도 조금 차렸어요. 然后下面呢但是各种努力始终没有让家庭的经济状况有所好转 经济状况 이제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 호전되지 않았어요. 然后呢下面 이때까지였어요. 直到周标在街边摆摊这个词比较重要 摆摊은 노점을 차렸어요. 用电脑给照片做人像合成 好, 用电脑 컴퓨터로 사진을 이제 합성, 사진을 만든다. 下面呢, 然后 이때부터는 一家人的生活呢有了起色, 뭔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下面在周标熟练地掌握了 주인공이 파악했다. 掌握了什么呀? 어떤 기술, 什么技术呢? 拍照和修图的技术 사진을 찍고修图是什么呢? 포토샵 뜻이에요. 이제 포토샵 기술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然后呢他和他的爸爸父子俩在景点摆地摊 똑같이摆摊이에요. 노점을 차렸어요. 然后呢帮游客拍照啊修复老照片下面呢每到一个地方的时候呢开始的时候生意好然后下面呢生意조금 지나고 나면은生意까지 다시 가라앉고 这样的内容那么在这一段中同学们重点要写什么呢 제가 빨간색 표시하는 부분 因为我们说过周标它是一个什么呀照片修复师对吧那么我们就要找跟照片或者是跟照片修复师有关的内容 그거부터 위주로 써야 되고 그래서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 처음에는 공사장 가게를 차렸다. 관련이 없죠. 对吧? 뒤에 내용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주시고 다음에는 照片가 제대로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摆地摊，摆摊，然后呢用电脑给照片做人物合成。然后두 번째 이어서 나오는照片部分是什么呢？ 이런 기술을 파악한 다음에, 然后呢 사진을 찍어주신 다음에, 然后呢 오래된 사진도 이제 복원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소위나 여러분 여기 두 부분을 초점을 두시고 조금 요약해주시면 좋아요. 好，我们来看一下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앞부분은 살짝 연결해주시고 이제 도입 부분 쓰셔야 되고, 对吧？当年呢为了生计 생계를 위해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周标和父母离开了老家 이제 고향에 떠나서 然后呢外出工作 여기까지 살짝 도입해 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然后后面呢周标 우선 이거를 했죠. 对吧? 他先是摆摊用电脑给照片做这个人像合成 비슷하게 써주시고 然后 다음에 技术熟练后 이제 기술이 익숙한 다음에 他开始做什么呢? 拍照片然后呢修复照片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좋아요. 来我们看一下第二种情况.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인 때까지 그런 일을 쭉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초점을 두시고 말했어요. 来看一下 여기도 주인공의 성장 배경이고 주인공 보시면 小赵예요. 小赵. 好，小赵呢他是做什么的呢？他是这个人啊是在박물관에서 이제兵马俑들 위해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그런 포토그래퍼예요. 那么这一段中我们看一下啊，还是 처음부터 끝까지 우선 쭉 볼게요. 由于父亲在博物馆工作，所以呢上小学的时候，每到寒暑假，小赵就跟在父亲的后面巡视兵马俑。 兵马俑을 계속 이제 돌아다녔어요. 兵马俑을 돌아다녀서 보고, 然后呢对他们熟悉的不能再熟悉。熟悉的不能再熟悉是什么意思呢？非常简单，就是很熟悉的意思。然后下面受父亲的影响，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아서 小赵呢自小 어릴 때부터 对兵马俑有着一种特殊的感情，되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然后呢 하지만 어릴 때他最大的快乐就是看着父辈们，也就是아버지 세대들 사람들 보면서, 然后呢 이제兵马俑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건 보는 건 되게 즐거움이었고, 下面呢小赵从大学毕业后工作单位是什么呢？其实就是公司的意思啊。 업무场所 일하는 데, 也就是회사。 工作单位呢也选择了在博物馆工作。那么这里小赵他是做什么呢？刚才我跟同学们提前说过了，小赵他是一个给兵马俑拍照的摄影师，在博物馆里啊。那么这里呢我们要找一下小赵为什么选择了在博物馆工作呢？ 왜 박물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냐면, 很简单,兵马俑한테도 어떤 감정이 있고兵马俑 되게 좋아했었고, 또는兵马俑 좋아하게 되는 계기는,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아버지 때문이죠. 对吧? 아버지가 박물관에서 일을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 많이 봐가지고 나중에 나도 그런 사람 돼야 한다, 나중에 나도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감정이 생긴 거죠. 对吧? 그래서 근본적인 계기는 父亲在博物馆工作 이렇게 되는 거예요. 所以看一下我们怎么写呢？小赵的父亲在博物馆工作로 조금 도입을 하신 다음에 이 문장을 중요해요. 受父亲的影响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然后呢小赵从小就对兵马俑有着一种特殊的感情，因此 그래서 他在大学毕业以后呢也进入了博物馆，从事和父亲一样的工作。在这里从事什么工作呢？ 어떤 일을 하다,就是어떤 일을 종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好，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조금 受父亲的影响좀 쓸 수 있지만, 但是有同学说呢 너무 쉽다 하면은 우리가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什么呢？ 耳濡目染으로 표현하셔도 돼요.
好，여기 보시면 앞부분은 또 비슷해요. 由于父亲在博物馆工作，所以呢，小赵从小就耳濡目染，어릴 때부터는 많이 보고 몸에 배웠어요. 然后下面呢，对兵马俑有着一种特殊的感情，뒤에 비슷하게 써주시면 돼요. 所以呢，我们在写人物成长背景的时候呢，主要来写什么呢？他为什么选择了这个工作？ 이런 초점을 관련 있는 부분 초점을 두시고 쓰시면 돼요. 好的。下面呢，我们来看一下，在主人公的主要工作内容中，我们写什么比较好呢？大家都知道啊，就是我们这个人物故事中呢，最近出现的人物故事呢，큰 줄거리가 없고 작은 그런 일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초점을 두시고 써야 되냐면, 就是主人公的成就或者是他的贡献。也就是他在工作的时候，他通过他的工作取得了什么样的成就，或者是他通过他的工作对社会或者是对这个周围的环境有了一个什么好的影响，这个小贡献위주로 초점을 두시고 쓰시면 되고. 来看一下这里比较长，非常长的一段话啊。 이것도 중요하고 도대체 뭘부터 써야 되는지 我们看一下。首先要找一下这个人，周标还是刚才的那个人啊，照片修复师，他做这个照片修复师，然后呢，어떤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2006年周标开了一家网店，어떤 온라인 가게를 차렸어요. 然后呢，主营老照片修复业务， 주로 이런 업무를 한다. 什么呢？老照片修复， 오래된 사진을 복원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 然后下面呢，靠着口碑和过硬的修复技术，口碑呢就是입소문이에요. 입소문하고 过硬就是非常厉害的意思，对，훌륭하다. 过硬的修复技术才逐渐稳定了客源。客源是什么呢？ 이제 손님 오는 그 손님량을 좀 자리를 잡았고, 然后下面周标呢一开始没想到自己的业务还能发挥寻人启事的作用，在这里发挥什么作用？ 어떤 역할을 하다 이 뜻이에요. 어떤 역할을 발휘하냐면 寻人启事是什么呢？ 寻人启事就是这个사람 찾기 공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然后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寻人启事, 어떻게 发挥寻人启事的作用을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其实同学们在写的时候呢，这个故事이 이야기는 안 써도 돼요. 대신에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되고, 所以呢, 보시면 여기가 큰 부분이고 여기는 자세한 부분이잖아요, 对吧? 所以同学们 여기까지만 잘 자세하게 기억하시고 외워주시면 돼요. 所以呢, 最好的是在这里把这句话记住或者是背下来比较好啊。那么2006年周标开了一家网店，然后呢他没想到自己的业务还能发挥寻人启事的作用。구체적으로는这里的姐弟呀、失散呐、不太重要啊，不太重要。来，我们看一下怎么写呢？2006年周标开了一家网店，主要修复老照片。然后下面呢，有一次어떤 한 번에周标修复的老照片发挥了寻人启事的作用。然后在这儿姐姐弟弟呀不太重要，我们写什么呢？한 고객이一位顾客竟然뜻밖에도用周标修复的照片,周标가 복원해주는 그런 사진을 가지고 找到了谁呢? 누구를 찾았어요? 找到了他的亲人, 가족을 찾았어요. 什么亲人呢? 失散多年的亲人, 되게 오랫동안 흩어져 있는 이제 가족을 찾았어요. 所以呢, 这让周标感到很自豪。对，这让周标感到很自豪，也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所以呢，不太难。大家重要的是呢，在这一段话中，具体的事情大家不要去写，我们要写他做了什么，他的贡献是什么呢？在这里，周标的贡献就是修复的老照片发挥了寻人启事的作用。所以呢，이 문장 조금 어렵더라도 시간 조금 더 들여서把它背下来就可以了。
好，那么以上呢就是我给同学们准备的这一次的内容，希望同学们在2月份的考试中能取得一个好的成绩。